박민식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장관 퇴임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에 대해서 총선은 출마하겠다. 지역구는 당에 백지 위임하겠다. 희생 역할을 요구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실 박민식 장관은 분당을 지역에서 20년 이상 거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분당을에 출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분당을은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좌파가 현역 의원으로 버티고 있어서 어려운 지역도 아니지만 쉬운 지역도 아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분당을을 가지고 뭐 김은혜 수석하고 뭐 박민식 장관하고 뭐 누구하고 뭐 서로 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등등의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정치권에 떠돌았어요. 제가 김은혜는 경기도 선거 전체를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다. 직전 경기도의사 후보 아니었냐.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에 나가서 경기도 선거를 지휘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논평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박민식 장관도 뭐 지역구 하나 놓고서 뭐 이렇게 정치권의 풍문에 오르내리는 것이 영 마땅치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박민식 장관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낙동강 전선을 책임지는 것이 어떠냐? 저는 박민식도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스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스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제가 우리 아미거 회원들하고 오프라인에서 미팅할 때 몇 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우리 아미거 회원들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건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 그 다음에 박민식이라는 이름이 적지 않게 나왔어요. 실제로 이 윤석열 정부의 보훈 정책을 가장 체감도 높게 잘 해왔고, 또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민식은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상징처럼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민식이 원튼 원치 않든 그런 대중적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박민식의 지역구는 부산 북강서였습니다. 거기서 재선 의원을 했고 거기서 또 2번 떨어졌어요. 지금 낙동강 벨트가 심상치 않습니다. 1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낙동강 벨트의 단체장들, 양산시장, 김해시장 에서 사하구청장까지 우리 국민의힘 자유우파가 회복했지만 그 지역에 양산 2개 중에 하나, 김해는 2개 다, 그리고 북강서 갑, 또 사상에 지금 좌파, 종북주사파 국회의원들이 현역으로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부산 민심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한 가운데인 사상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제원이 출마 안 하면 사상도 뺏긴다는 걱정을 장제원 불출마 이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낙동강 벨트를 지휘할 장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물론 저 사하 맨 끝에 조경태 의원이 딱 버티고 있지만
그리고 양산의 맨 위에 윤영석 의원이 버티고 있지만, 그러나 낙동강 벨트 전체가 불안한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이나 떨어진 지역이니까 박민식 개인으로는 참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지역일 수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운명에 걸려있는 총선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벨트 사수는 총선 승리를 위한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낙동강 벨트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당을에 출마하라고 해도 당에서 낙동강 벨트 사수하겠습니다 하고 뛰어가는 것이 박민식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수원만 해도 5개 선거구 전부를 저 종북주사파가 차지하고 있는 일종의 험지가 돼버렸는데, 여기에 한번 해보자고 영입인사들이 출진차비를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은,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스타가 된 박민식이 분당을이 아니라 진짜 낙동강 벨트 사수를 위해서 내려간다면 저는 낙동강 벨트 또 다른 힘을 얻어서 낙동강 벨트 탈환 사수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박민식 장관이 지역구는 당에 백지위임하겠다, 희생과 역할을 요구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민식 장관 논평을 하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수원 5개 선거구 전부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빼앗겨서 그야말로 수도권 험지 중에 험지가 돼버린 수원. 그러나 1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수원 탈환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인지도가 높고 중량감이 있는 후보들을 수원에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문규 산자부 장관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을 거쳐서 장관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지역구 출마로 방향을 틀었습니다만, 그만큼 박문규 장관의 중량감, 인지도가 수원 지역에서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1호 영입 대상자 중에 가장 도드라졌던 이수정 교수는 스스로 사는 곳인 서초를 선택하지 않고 평생 직장이었던 경기대가 있는 후문 수원 정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또 그 전에 국세청장을 지낸 김현준 예비 후보도 수원 갑 지역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정도 전열이면 해볼만 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김은혜가 경기도 수부도시 수원에 이들과 함께 전선을 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것이 고통이겠습니까? 영광이겠습니까? 이게 고통이라면 왜 다들 그렇게 공천 못 받아서 안달일까요? 그건 영광입니다. 붙고 떨어지고는
차치하고 일단 공천을 받아서 공직 후보자로 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것 자체가 당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김은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당이 공천을 했어요.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당이 그야말로 총력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셀 수 없는 큰 은혜를 당으로부터 입은 김은혜입니다. 이 내년 총선 그야말로 당의 운명, 정부의 운명이 걸린 대회전의 상황에서 수원을 피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자격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은 동시에 안양과 연계되어 있는 벨트입니다. 밑으로는 화성과도 연계되어 있고, 예, 안양 여기도 참 아픈 손가락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 지난번 선거 때 심재철이 의석을 잃는 바람에 그 지역에서 5선을 해낸 심재철이 의석을 잃는 바람에 정말 아픈 손가락이 됐는데, 심재철이 잃어버린 안양의 봄을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원과 안양 그리고 화성, 이 권역 전체를 놓고 정말 필승의 카드로 전략적 포진을 해나가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